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서 BIM을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정보팀 팀장 한의석 상무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CIM을 활용하여 수행했던 설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재직 중인 동일기술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동일기술공사는 1965년 창립 이래로 56년간 도로, 구조, 철도, 도시계획, 환경, 상하수도 등 토목 전 분야에 걸쳐 약 7천여 건의 설계와 건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BIM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약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7년 말부터 BIM과 스마트 건설 정보화 부문을 전담하고자 인프라 정보팀을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프라 정보팀은 현재 토목 분야 전공 팀원 전체가 한국 BIM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BIM 운용 전문가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상태로 최소 2종 이상의 BIM 저작 도구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BIM 저작 도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계 엔지니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원하거나 확장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API를 지원하는가를 매우 중요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설계 엔지니어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드파트와 쉽게 연계하거나 전반적으로 설계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시뮬레이션 및 공정 관리와 다양한 스마트 장비와의 정보 연계가 원활한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저작 도구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으로 월드컵대교 남단 보안설계 BIM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시와 MTB, 고덕 공공하수 처리장,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호남 고속철도까지 다수 분야에서 BIM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국토교통부와 빌딩 스마트 협회가 주관했던 BIM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늘 CIM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해드릴 사례는 턴키로 수행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9 실시설계 BIM 사례입니다. 본 과업은 2020년 12월에 착수해서 최근 7월까지 진행했던 과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구간은 전남 한평에서 무안까지 총 연장 5.76km로 토공 1.21, 교량 4.3, 터널 0.25km로 교량 구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2km의 한평 고가는 상부 구조의 96%가 35m와 40m의 PSM 박스 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전면 BIM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전환과 전면의 중간 단계 수준으로 2D와 BIM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어 2D 도면과 수량, BIM 모델 추출, 대표 도면과 대표 수량 등을 상호 비교 분석했던 사례로 전면 BIM 도입 전 테스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업은 2D 설계에서 이미 작성된 철근 배근도를 과도하게 BIM 설계 업무에 포함하지 않은 LOD 300 수준으로 BIM 모델링은 선행적으로 도입했던 카티아와 레빗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토목 구조물이 지배적인 설계에서 LOD 350의 경우에 대비하여 작년 12월에 출시된 CIM을 병행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CIM 도입 과정에서 CIM 기술팀의 많은 기술 지원이 있었고,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일부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업은 철도교 특성상 걷어, 받침, 공동관로, 궤도 등 소수의 라이브러리로 반복되는 구조로 단순 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 자동화 단계는 총 3단계로 CIM에서 제공하는 엑셀 기반 중립 텍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엑셀 기반 중립 텍스트는 매뉴얼화된 모델링 과정을 스크립트 형식으로 한 번에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1단계로 PSM 거더를 모델링하고 2단계로 거더와 추가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3단계로 교대와 교각 라이브러리를 변수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하부 구조를 일괄 생성하는 단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선행적으로 많은 준비를 거쳐 표준화된 중립 텍스트를 작성하고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CSV 포맷으로 변환하여 실행하면 모델링이 작성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CSV 포맷을 실행하게 되면 모델이 완성되는 시간으로 35m 거더가 약 1초, 40m 거더와 부속 부재 조합이 5초, 9개 경관 하부 구조 모델링이 약 5초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립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고 CSV 포맷으로 준비한 후 순수히 모델링이 작성되는 시간만을 산정한 것으로 LOD 300 수준의 모델에서 한정한 사례입니다. 만약 전 구간 LOD 350의 경우에는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가 일부 표준 구조물에 대해서는 엑셀 기반으로 중립 텍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향후 다양한 설계 과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SM 거더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단면 프로파일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이를 선형에 연동하는 부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CAD 파일을 사용하여 단면 프로파일을 먼저 작성합니다. 작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중립 텍스트 포맷에 격벽부, 헌치부, 지간 중앙부, 텐던 정착부 등 종방향 재원을 입력하고 추가로 단면 위치, 부재 시종점, 변단면 재원 및 재질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작성된 중립 텍스트는 CSV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사용될 단면을 불러온 후 CSV 포맷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35m의 PSM 거더 형상 모델이 완성됩니다. 해당 모델은 선형 기반의 모델이라 연장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즉 35m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40m 또는 다른 경관의 모델 작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요소의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조립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유틸리티 공동구, 트랙 콘크리트와 레일, 보호 콘크리트와 캠플레이트, 공동구 덮개 및 교량 받침입니다. 추가로 앞선 단계에서 작성된 PSC 박스 거더 모델도 같이 사용됩니다. 앞 단계와 마찬가지로 중립 텍스트 포맷에 각 라이브러리에 배치될 위치 정보, 즉 횡단 정보와 궤도 배치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작성된 중립 텍스트 파일을 CSV 포맷으로 변환하여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이게 되면 각각의 라이브러리 조립 과정이 실행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부 구조의 각 구성 요소들이 조립되어 최종 상부 구조 어셈블 유닛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영상은 상부 구조 선형의 라이브러리 모델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80m S커브 선형의 2개의 상부 구조를 할당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더와 유틸리티 공동구 등은 40m 직선 배치되었고 트랙 및 레일 등은 선형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하부 구조 모델 작성 단계입니다. 화면에 있는 하부 구조는 360m의 용월교입니다. 용월교는 40m 구경간의 박스 거더교로 시종점 교대 2개와 8개 교각, 기초와 말뚝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부 구조 모델링을 위해 횡단도를 검토하여
엑셀 시트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층 특성을 반영하여 교각과 말뚝의 변수화를 검토하였고 각각 정리된 내용으로 중립 텍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중립 텍스트 내용을 CSV 포맷으로 변환하여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이면 보시는 것과 같이 9개의 경관, 용월교, 하부구조 모델링이 작성됩니다. CSV 포맷 실행 후 하부구조 모델링이 작성되는 시간은 약 5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부구조 모델링이 작성된 후 2D 도면과 BIM 모델의 간단한 재원 정보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정확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용월교에 대한 LOD 300 수준의 상하부 조합 모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9 선행에서 각 모델을 할당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표 설정 및 CAD 파일을 이용하여 기 작성했던 평면 선형 정보, 종단 선형 정보, 경관 구성 정보 등을 각각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여 선형을 완성한 후 기 작성된 조합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구간별로 모델을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 교량별로, 구간별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선형에 맞게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교량 구간이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기 작성된 GIS 기반 정사 영상에 모델이 반영되어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 209 사업 구간의 교량 구조 BIM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주행, 경관 시뮬레이션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조작 도구와 같이 이해 관계자 간의 업무 협의도 원활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간 내 가장 연장이 긴 한평고가 모델입니다. 총 78개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 타입의 교각 66개와 시종점 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랜드마크인 2개의 아치교와 비성형 Y교각은 비표준 타입으로 중립 텍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어서 LOD 350 수준의 변수 기반 상부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5m 경관에서 40m로 변경 시 연장 변화에 따라 쉽게 형상과 수량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철근 모델 시 각 철근별, 변화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복 두께, 겹침과 이음 길이, 철근의 절곡 등이 용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BIM 도입 시 설계 엔지니어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업무가 시공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2D 도면과 수량 산출 부문입니다. 특히 BIM 모델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2D로 재수 작업이 필요하거나 별도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주처별로 BIM 모델 추출, 도면 성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발주처별로 엔지니어의 많은 수작업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업을 통해 CIM과 드래프터를 활용하여 2D와 3D PDF 도면 작성이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도 거쳤습니다. 이 또한 필요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래프터를 이용한 초기 2D 도면 작성 시 기본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에서와 같이 CIM에서 표준으로 제시된 라이브러리인 경우 각각의 엔지니어가 도면 및 수량 작성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여 재사용하기 쉽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CIM이라는 BIM 저작 도구에 대하여 설계 엔지니어의
업무 지원 범위, 저작 도구 간의 연계성, 그리고 구조물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존 서드파트 툴과 연계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계 전 과정이라 하면 대상 목적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선정하고 정확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한 후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조정과 협의 속에서 최종적으로 목적물의 위치와 재원 등을 확정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므로 BIM 저작 도구의 역할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의 생각과 표현 방법을 쉽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저희 팀은 부산 신안 김해간 고속도로의 전면 BIM 설계를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종업계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공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과 교류를 통해 전면 BIM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2D에서 BIM 기반의 디지털 정보화 전환에 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시라 생각되며 그 시기가 얼마 뒤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만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어 전면 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꼭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 발표를 통해 중립 텍스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등과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의 지속적인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팀도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조금이나마 BIM 기반 설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교량의 자동화 구축에 적극 지원해 주신 마이다스 IT 김선우 팀장님 외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컨스텍의 박준희 대리입니다. 인터컨스텍은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내 최대의 교량 전문 기업입니다. 전면 BIM 도입을 대비해 저희는 이미 CIM으로 IPC 거더, 세그박스, 세그빔에 대한 3차원 정보 모델을 구축하였고 나머지 군법들도 점차적으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설계 요청에 대해서 기존에 구축해놓은 모델링을 활용하여 성과품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고객의 요청 시 처음부터 모델링을 하고 성과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해놓은 모델을 현황에 맞게 연장, 형고를 수정하여 도면에 자동으로 반영, 변경되는 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죠. 3차원 정보 모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3D 모델링이 아니라 정보의 연동을 통해서 빠르게 리비전을 하고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정확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성과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3차원 모델링이 구현되느냐를 중심적으로 논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전에 설계사에서 근무했을 때 CIM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CC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합사에서는 더욱더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 CIM으로 구조 해석이나 도면까지 포함된 모델링을 한 타입 구축해놓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서 모델링만 수정하면 도면, 계산까지 자동 반영되어 업무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향후에는 CIM과 CB를 연동해서 구조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완벽하게 고객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술력을 중심으로 앞장서는 인터컨스텍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일 구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효은 대리입니다. 천일은 몇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BIM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품들이 모두 외산 소프트웨어다 보니 국내 현황에 맞지 않거나 기술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무에 적용하여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하다가 2월에 마이다스에서 진행하는
CIM 퍼스트 무버라는 1주짜리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교육을 듣고 나니 사용에 어려움이 없겠다 싶었고 2월에 도입을 해서 지금도 CIM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CIM을 적용한 첫 프로젝트는 대산 당진 사공구 중 도로에 들어가는 통로 및 수로 암고 구조물에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IM은 기능상의 장점도 물론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큐가 있거나 날개격의 철근 모델링 등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이다스에 문의를 드리면 프로그램 기능 사용부터 3D 모델링의 방향 제시까지 빠르고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도움을 주셔서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성과품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IM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CIM을 통해 설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량 구조물로 CIM 적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CIM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GS건설 인프라구조팀 신준호 책임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GS건설 선행기술본부에서는 현재 건설 분야의 기반 기술에서부터 최신의 스마트 건설 기술까지 다양한 연구와 함께 현장 지원을 위하여 이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의 경우 BIM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 구조물 간의 간섭 체크, 4D 공정 시뮬레이션, 3D 스캔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시공 적정성 확인 등 시공 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BIM을 하면서 2D 기반의 설계를 할 때 간과했었던 설계 오류 사항들을 3D에서는 미리 발견하거나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사 적정성이나 최적 공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전, 비용, 공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마이다스와 함께 진행 중인 미얀마 우정의 다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를 통해 CIM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현재는 CIM을 활용해서 스틸박스, IPC 거더 등 총 18경관으로 구성된 약 1km의 105신도시 교량 전 구간을 실무자들이 직접 모델링하고 있으며 이 모델링 성과물을 중심으로 시공 현장에 기술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CIM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마이다스 11과의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량을 포함해서 토목구조물 해석에 마이다스 11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건설 분야에서 보여줬던 마이다스의 기술력과 더불어 11과에 연동된다는 점이 저희 본부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꼈고 그래서 CIM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CIM과 연동되어 나오는 2D CAD인 드래프터에서 시공 상세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리비전이 발생되는 경우에 저희 기술팀은 현장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별로 타입들을 구축해 놓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니까 현장마다 초기 모델링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빠른 현장 지원이 가능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 역량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G 엔지니어링의 김석수 대리입니다. 설계 경력은 약 5년 정도 됩니다. KG 엔지니어링은 6월에 CIM을 도입해서 온라인 교육 자료가 잘 되어 있어 학습을 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CIM의 장점은 엑셀 기반의 중립 텍스트 파일로 모델을 빠르게 만들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CIM을 대상단지 209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PSG 빙교의 모델링을 중립 텍스트 파일로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기술팀의 가이드를 통해 스큐, 평행사 등을 고려한 모델링과 수정 작업을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CIM의 장점은 선형 기반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형 기반이니 설계 엔지니어가 계획을 할 때 기존에 구축해 놓은 모델을 선형에 자유롭게 적용시켜 보면서 유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PSG 빙교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상 당진 209뿐만 아니라 추후 PSG 빙교를 적용할 프로젝트가 생기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CIM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이 되고 회사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엔지니어링의 대세는 앞으로 2D가 아니라 3D 설계일 텐데 저도 그렇고 KG 엔지니어링도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프라 BIM 협동조합의 하기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설계 경력은 약 12년 정도 됩니다. 설계회사에서 철도 계획 업무를 수행했었고 특허 교량 기술 연구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토목 분야 BIM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토목 분야 엔지니어 출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처음 CIM을 접했을 때는 기존 교량에 대해서 자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실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최근에 진행한 인천 신항 프로젝트 때 CIM을 적용했습니다. 케이슨을 모델링하고 모델링을 시빌로 연동시켜서 시빌에서 해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철근량을 뽑아주면 그것으로 철근 모델링까지 하는 컨셉으로 인천 신항 턴키 때 현대건설 발주로 실시 설계 납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현장에서 CIM에서 추출한 샵 드로잉 과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IM에서 추출된 시공 상세도까지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기본 설계, CC 설계, 시공 BIM까지 한 사이클을 저희가 적용시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CIM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토목 BIM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제품들은 건축 베이스로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토목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 국내 기준이 반영된 마이다스 CIM이 출시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CIM과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빠른 피드백과 반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해외 제품이다 보니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기능의 질의응답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국내 기준과는 맞지 않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은 답변을 받는데 평균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언어상의 문제나 프로그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등의 문제로 답변을 받게 되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CIM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피드백해 주시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반영해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잦은 토목 과업에서 CIM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립 텍스트 기반으로 한 타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연장, 형식 등이 바뀌었을 때 동일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엑셀에서 데이터 값만 바꾸면 모델링도 바뀌고 연결시켜 놓은 구조 해석과 도면, 수량도 쉽게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업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량이나 공사비까지 아주 빠르면 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발주처에 피드백을 할 수 있었는데 CIM으로 하는 경우 늦어도 2, 3일 안에는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 안거를 포함한 토목 분야는 CIM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목 과업에서는 국내 기준의 반영과 도면,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모델을 활용해서 철근을 포함한 도면 작업과 수량의 대응은 CIM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